2021년 상반기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뭘까요? 2,845원에서 6월 말에 22,400원까지 뛰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죠. 설마 이런 일이 하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가 더해지면 개인들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 테마주, 대체 테마주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고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홀리는 테마주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을까요? 이스타코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말에 67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6월 말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6,650원. 와우. 상승률이 880%가 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이 이스타코라고 하는 회사는요,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스타코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뭘까요? 바로 NE능률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말 2,845원에서 6월 말에 22,400원까지 뛰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영어 교육에 뜨거운 바람이 일었을까? 그럼 다른 종목은 왜 안 올랐을까? 보시면 이 회사가 오른 이유는 최대 주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윤 씨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가 됐습니다. 이스타코, NE능률 모두 다 거론되는 정치인과 무관하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두 대선 주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선거철에 기승을 부리는 정치인 테마주, 대부분 기업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급등락을 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 테마주, 대체 테마주란 무엇일까요? 그 테마주의 이름을 보자면요, 영어의 theme, 이 테마와 주식의 주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 상장 주식 가운데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진 사건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을 말합니다. 방산주, 대북주, 코로나 관련주, 대선 후보 테마주 등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 다양한 업종의 종목군이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명동에 백화점을 갖고 있는 롯데쇼핑,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중국과 항공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한항공,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구매하는 화장품 관련 업체 주가도 함께 오르게 될 겁니다. 업종은 다 다르죠. 항공업종, 유통업종, 카지노 업종, 화장품 업종인데 하나의 테마는 바로 중국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이 대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종목군별로 가격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주식입니다. 하락 시장일 때는요, 가장 오래 버팁니다. 상승 장세면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이 테마주로 묶인 같은 종목들 가운데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대장주가 만약에 상한가를 치면서 오르면 상한가 가면 그 다음에 테마주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오릅니다. 반대로 대장주가 하락하게 되면 같은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테마주 가운데서 대장주가 뭐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테마주라고 하는 게요, 주식시장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동, 서, 고, 금을 막론하고 증시가 있으면 테마주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유명한 테마주는 사실 18세기 영국 남해회사, 당시에 주식을 안 사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죠. 국내 테마주의 시초는 언제일까를 보면요, 북예멘 유전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사만기업이라는 회사가요, 북예멘의 마리부 유전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후에 선경, 유공, 현대종합상사 등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원개발 관련 종목이 6개월간 두세 배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유전 관련주는요, 이 실체가 있는 테마주였습니다. 87년 12월부터 북예멘 광부에서 본격적으로 원유가 생산되면서 테마주의 근거가 실체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테마주의 경우에는요,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리장성 4인방 테마주입니다. 북방 외교가 한창 진행되던 87년 말, 88년 초에요, 주목받았던 4개의 종목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이 당시에 대한알루미늄,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알루미늄 세실을 전량 납품한다.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면서 나왔던 소문이 이 공사에 동원되는 인부들의 신발을 전량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검정 고무신을 만들던 태화라는 회사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또 시장에서 어떤 루머가 만들어졌냐면요. 인부들이 간식으로 호빵을 먹는다라는 말이 돌면서 SPC 삼립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야, 호빵을 먹다가 체할 때 먹는 소화제는 회스탈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동약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요. 미국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전쟁 관련주가 다 강세를 누렸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퍼졌죠. 이럴 때 올랐던 회사가 광림특장차라는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치솟은 겁니다. 광림특장차. 특장차가 뭐지? 특수장갑차 아니야?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참고로 크레인 제조와 굴착기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정상적이면 이런 어이없는 오해는 사실 발붙일 곳이 없는데요. 그 뇌구조를 실험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돈을 버는 사람이 주변에 생기면요. 뇌구조가 바뀐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라고 했다가 주가가 움직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뇌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걸 믿게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기와 버블의 한 가운데서는 그 광기와 버블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건 광기가 사라지고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누군가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특히나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뭔가 테마를 만들어서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샀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붙으면 이들한테 던지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장 매매, 허수 주문인데요. 그래서 마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하고요. 다 불법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해서 가격을 올리면 갑자기 그 얼척없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본격적인 테마주의 시작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가 형성이 되려면 그야말로 정보가 빨리 퍼져서 개미들이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테마주 전파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대세가 된 테마주가 뭐가 있을까를 짚어보면 역시나 정치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각종 이제 인터넷 보급을 통해서 정치 관련된 게시판들, 정치 관련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화랑을 이뤘고요. 그 화랑을 이룬 커뮤니티에 똑같이 정보들이 돌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주가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해당 정치인의 인기도와 그 해당 테마주가 대체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누가 우세하더라라고 보면 그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갑자기 뜨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뒤졌더라라고 하면 그 해당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말이 되는 테마주, 하나는 말이 안 되는 테마주. 제가 말이 되는 테마주라고 했을 때는 정책 테마주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면 인프라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돼서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는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테마주는 그나마 말이 되는 테마주입니다.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면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주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줄기인 정치인 테마주는 그야말로 좀 말이 안 됩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야 이 해당 정치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뭔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 들어서는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특혜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감찰 대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김 지사와 해당 경영진이 서울대 선후배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김 지사의 경기고등학교 동기다라고 했어요. 이 상장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 임원이 한두 분 없는 상장사가 있을까요? 경기고 출신이 없는 상장사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디는 분류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건 결국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정치의 계절이죠. 내년에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대선 후보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요. 대북 테마주도 테마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테마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일종의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연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대북 관련된 이슈가 대표적인데 그 기대감에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90년대 말에는요. 대북 테마주는 주로 비료, 농약 등 원조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들,
비료 제조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2000년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는요, 개성공단 관련 업체들이 핵심 테마주로 떠올랐고요. 북한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면서 대북 송전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테마주의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무슨 대북 원조를 해준다거나 대북 송전 사업을 한다거나 이게 다 기대감만 있지 실제로 연결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몰랐다가 갑자기 뭐 미사일을 쏜다던가 북미 정상회담이 좀 파기가 된다던가 이런 식의 약간 악화되는 국면이 나오면 또 바로 또 주가가 급락하고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꿈과 희망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 꿈과 희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보물 테마주입니다. 이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퇴출을 앞둔 동아건설이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오를 인양해서 매장 대금을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동아건설이 이 계획을 세운 건요, 거의 부도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회사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소식에 주가가 연속 상한가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여기 들어간 조사비, 인양비, 그리고 이 금액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섞이면서 결국 이제 사기 사건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가 더해지면 개인들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주인데요. 이게 황사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청정기, 마스크 등 제조업체, 청결용품 제조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반짝 오르는데요. 처음에는 반짝 올랐다가 이제는 미세먼지 테마주가 일종의 환경 관련된 업종으로까지 분류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실제로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테마주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면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테마주는 언제나 새드 엔딩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2000년에 코스닥을 휩쓸었던 테마가요, A&D 테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수개발인데 Acquisition and Development인데 사업 구조를 지금 가장 핫한 사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 쇄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리타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스 보일러, 이거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지주회사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나니까 3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100일 만에 162배가 오릅니다. 테마주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옛날 회사인데 이걸 딱 껍데기를 바꿔가지고 인터넷 지주회사로 만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밑에 굉장히 실적이 있는 괜찮은 인터넷 회사를 붙이지 못했고요.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결국 주가는 폭락을 했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걸 평가하는 그 PER이라는 지수가요. 사실 2000년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 들어온 투자법입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2년에 외국인에 대한 주식 투자가 허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른바 저퍼주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지 얘네가? 라고 봤더니 외국인들은 주가 수익 비율 개념을 사용해서요.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회사들만 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네? 가치주 투자가 시작이 된 거죠. 외국인들이 시작한 저퍼주, 테마주가 그냥 시장의 하나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건 결국 하나의 시장 주류가 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 핫한 테마라고 하면 메타버스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류의 산업으로 지금 자리 잡을 거다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일종의 테마 기대감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실제로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는 진짜 그 업종이 될 수도 있고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테마주 투자로 한 99%가 돈을 잃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테마주 투자를 하는 모든 개인들은 다 나는 1%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테마주라고 하는 게 시장이 발달할수록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추천하는 테마주는요, 배당주 투자예요. 이 배당주도 일종의 테마주거든요.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2, 3년 후까지도 돈 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런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다?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적이 받쳐주는 테마는 증시의 영원한 테마입니다.